도윤아, 조금만 참아. 새벽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은정은 7살 아들을 품에 안고 절망적으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정적을 깨뜨리고 산소포화도 모니터의 알람이 불길하게 울려댔어요. 88%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7년 동안 혼자서 아이의 천식을 관리해온 은정이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타났고 가슴팍에 이름표가 차갑게 빛났어요. 박성우 소아청소년과 그 이름을 본 순간 은정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성우의 목소리는 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차트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은정의 얼굴을 마주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고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도윤의 눈매와 성우의 눈동자가 묘하게 닮은 결로 겹쳐 보였어요. 네가 여기 왜? 성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정 품속의 아이에게 머물렀어요. AB형 혈액형, 계란 알레르기,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과거를 정리할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이의 생명이 먼저였으니까. 그렇게 7년 만의 재회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2시 비가 내리는 서울 시내 택시 뒷좌석에서 은정은 7살 아들 도윤의 가슴팍에 귀를 대고 있습니다.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어요. 손가락으로 목 부분을 만져보니 평상시엔 느껴지지 않던 움푹한 한몰이 만져집니다. 기사님,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가방에서 응급키트를 꺼내 스페이서와 흡입기를 연결했어요. 도윤의 입에 마우스피스를 물려주고 천천히 흡입하라고 속삭였지만 평소와 달리 아이의 반응이 둔합니다. 보통은 3번 정도 사용하면 숨이 편해지는데 오늘은 5번을 해도 여전히 힘들어해요. 창밖으로 을지로 사거리가 지나가고 곧 명동성 모병원 응급실 간판이 보입니다. 택시가 멈추자마자 은정은 도윤을 안고 뛰어내렸어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응급실 트리아지 데스크에서 간호사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합니다. 손가락 끝에 끼워진 작은 기계의 숫자가 91%를 가리켜요. 평소 98%를 유지하던 도윤에게는 위험한 수치입니다. 네뷸라이저 처치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간호사의 차분한 목소리와 달리 응급실 안은 분주합니다. 모니터 알람이 울리고 의료진들의 발걸음이 바쁘게 오가요. 한쪽 구석에서는 환자 보호자로 보이는 여성이 낮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요. 수납 창구에서 신분증을 요구받자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제 미용실 마감 후 급하게 나오면서 평소 쓰던 가방 대신 다른 가방을 들고 나왔거든요. 신분증이 들어있지 않아요. 죄송해요. 신분증을 집에 두고 왔는데 어쩌죠? 보호자 신분 확인 없이는 접수가 어렵습니다. 수납창구 직원의 말에 은정의 손이 떨립니다. 도윤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는데 절차 때문에 막혀 있어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이모 영숙에게 전화를 겁니다. 영숙 이모, 도윤이가 숨을 못 쉬어서 병원에 왔는데 제 신분증이 얘야. 진정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사람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이 힘이야. 영숙의 목소리에서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은정의 시야가 흐릿해져요. 스트레스와 피로,
그리고 아이에 대한 걱정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옵니다. 가슴팍에 달린 이름표가 눈에 들어와요. 박성우 소아청소년과 은정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성우가 도윤을 보는 순간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아요. 의사의 눈동자와 아이의 눈매가 묘하게 닮은 결로 겹쳐 보입니다. 은정의 머릿속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요. 믿음은 사치였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린 말이 쓰디쓴 맛을 남깁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실, 사물함에서 들려오던 수군거림, 그날의 상처들이 플래시컷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7년 전 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의 기억도 함께요. 보호자분이시죠? 아이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이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반, 이모 영숙이 병원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젖은 우산을 접으며 성큼성큼 걸어오는 모습에서 50대 여성 특유의 든든함이 느껴져요. 손에는 보온 도시락과 작은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은정아, 많이 놀랐지. 영숙이 은정의 어깨를 토닥이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수납 창구에서 영숙의 신분증으로 접수를 마치고 나니 드디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도윤이 아침에 일어나면 고등어 구워달라고 했는데 집에 미역국도 끓여놨어. 애들은 엄마가 해주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낫는다니까. 영숙의 말에는 3대를 키워온 여성의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순간에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새삼 느껴집니다. 영숙 이모, 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럼 무섭지 하지만 말이야. 영숙이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베어내기도 해. 중요한 건 언제 써야 할지 아는 거지. 그 말이 은정의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지금 상황에서 영숙이 던진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료실에서 성우가 보호자 동의서와 알레르기 문진표를 내밀었어요. 체크박스들이 빽빽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란,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견과류, 우유, 새우. 은정은 익숙하게 해당 항목들의 체크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페이지, 가족력 란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아버지라고 적힌 칸이 공백으로 남아 있어요. 성우의 시선이 은정의 손끝에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은정은 결국 그 칸을 비워둔 채 서류를 건넸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은정이 놓치지 않았어요. 도윤이 상태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네뷸라이저 처치가 잘 효과를 보고 있어요. 성우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차분했지만 은정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것을 다루듯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치실에서 나온 후 영숙이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네가 지치면 아이도 알아차린다. 엄마가 흔들리면 애가 더 불안해해. 영숙의 말이 은정의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지난 7년 동안 혼자서 도윤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이중 부담이 떠올랐어요.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욕구 사이에서 늘 흔들렸거든요. 대기실로 돌아오는 길에 도윤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선생님 목소리가 아는 소리 같아. 은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아이들의 직감은 때로 어른들보다 예리할 때가 있다는 걸 은정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목소리는 다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어. 은정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영숙이 은정의 표정을 살펴보더니 무언가 눈치챈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은정아, 혹시 그 의사 선생님이... 영숙이 말을 멈췄어요. 은정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대신 도윤이의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확인했습니다. 열이 많이 떨어졌네. 우리 도윤이 참 용감해. 영숙의 따뜻한 말에 도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7년 전 그날 이후 처음 마주한 성호. 그리고 이제 그가 자신의 아들을 진료하고 있다는 현실. 영숙의 말처럼 믿음은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베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은정에게 필요한 건 언제 그 믿음을 써야 할지 아는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 지혜를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은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9시 반 첫 번째 손님인 김순자 할머니가 이미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장님, 어젯밤에 비가 와서 머리가 눌려버렸어. 오늘 파마 다시 살려주세요. 70대 할머니의 푸근한 목소리에 은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런 일상의 소소함이 지난 사흘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요. 할머니, 오늘 어르신 할인데이예요. 파마하고 염색까지 해드릴게요. 매주 목요일은 60세 이상 고객에게 30% 할인을 해주는 날입니다. 수익성으론 좋지 않지만 단골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를 볼 때면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져요. 순자 할머니를 샴푸대에 앉혀드리고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으시는 걸 보니 은정도 덩달아 마음이 차분해져요. 우리 사장님 손은 정말 부드러워. 옛날에 우리 남편이 그랬거든. 아빠 손때가 제일 약손이라고. 할머니의 말에 은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샴푸 거품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려가요. 아빠라는 단어가 왠지 가슴 한구석을 콕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밝게 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어요. 도윤이에게 아빠의 손길을 줄 수 없다는 죄책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샴푸를 마치고 파마 로드를 감는 동안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카카오톡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에요. 평소라면 확인하지 않고 지나쳤을 텐데 오늘은 왠지 궁금해서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이번 달 동창회 언제 할까요? 저번에 못 온 사람들도 이번엔 꼭 와야죠. 그때 그 반장 김태준이도 올까? 이나영이 총무 맡겠다고 하네요. 이나영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은정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고등학교 때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아이의 이름이거든요. 손에 든 파마 로드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은정은 황급히 핸드폰을 치우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로드 사이즈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거짓말이었지만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지갑 도난 사건,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렸던 그날,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상황들이요. 오후 5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난 후
은정은 혼자 미용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담고 도구들을 소독통에 넣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집에 돌아가니 도윤이가 영숙 이모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많이 돌아온 게 보여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병원 선생님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다고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도윤이가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줍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이 청진기를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 의사의 눈이 유난히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은정이 칭찬하며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가슴 한편으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가 성우를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요. 밤 10시 도윤이를 재운 후 은정은 네뷸라이저를 분해해서 세척했습니다. 각 부품을 하나씩 미지근한 물로 헹구면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정리해 보려 했어요. 손가락 끝에 갈라진 큐티클이 물에 닿아 따끔했지만 이런 작은 아픔이 오히려 현실감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서 오래된 고등학교 졸업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앉은 표지를 닦아내고 3학년 반 사진을 펼쳤어요. 성우와 자신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 한 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성우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도 지금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밝고 순수했던 18살의 은정이 거기 있었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는 미래에 대한 꿈도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져 버렸어요. 일주일 후 화요일 오후 외래 추적 진료를 위해 은정은 도윤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대기실에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봤지만 도윤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사는 성우였거든요. 25번 환자분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호명에 은정은 도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고리를 잡는 손에 힘이 들어가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성우가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차트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컨디션은 어떠세요? 성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전문적이고 차분했지만 은정에게는 어딘지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밤에 기침하는 횟수도 줄었고요. 은정이 대답하며 도윤을 진료대에 앉혔습니다. 성우가 청진기로 도윤의 가슴과 등을 들어보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작은 몸에 청진기를 대는 성우의 손길이 유난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숨소리가 많이 깨끗해졌네요. 천식 조절이 잘 되고 있어요. 성우가 청진기를 목에 걸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트를 다시 들여다보더니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어요. 혈액형이 AB형이네요. 그리고 계란 알레르기도 있고 성우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은정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게 나왔어요. 성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혈액형은 아시나요? 정중하지만 어딘지 날이 선 질문이었어요. 은정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가방 끈을 움켜쥐었습니다. 진료실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은정이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턱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은정이 봤어요. 도윤이 갑자기 엄마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멀리 산다며?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어요. 은정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성우는 볼펜을 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두 어른에게는 폭탄 같았거든요. 응, 맞아. 아빠는 멀리 살아. 은정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우가 은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복잡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미안함과 아쉬움, 그리고 무언가 더 말하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 있었어요. 처방전을 써주며 성우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마지막 말을 할 때 성우의 목소리가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은정은 고개만 끄덕이고 도윤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도윤이 뒤돌아보며 밝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나랑 눈이 닮았대요. 간호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은정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성우도 볼펜을 든 손을 정지시켰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었지만 두 어른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잘 지내 성우가 간신히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은정은 아무 말 없이 도윤의 손을 잡아 끌며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은정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어요. 아이의 말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우도 분명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병원 로비에 나와서 은정은 즉시 핸드폰으로 다른 병원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소아 천식 전문의가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예약이 밀려 있었고 야간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어려운 곳들이었어요. 아, 답답해. 은정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성우만큼 도윤의 상태를 잘 아는 의사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계속 그와 마주하며 지낼 자신은 없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병원 대표 번호 같아 보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명동성 모병원 소아청소년과입니다. 도윤 환자 보호자님이시죠? 네, 맞아요. 개인정보 보호 규정 내에서 상담 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병원으로 연락 주시겠어요? 은정은 전화를 끊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성우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 오후 4시 은정은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성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영숙 이모가 봐주기로 했어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사이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7년 전 일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싶어. 그때 내가 너 편에 서지 못한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은정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손가락으로 커피잔 손잡이를 돌리며 말했어요. 내가 지갑 돈 한 누명 쓰고 학교에서 따돌림 당할 때 넌 어디 있었어? 다들 날 의심할 때 단 한마디도 안 했잖아.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일어난 그 사건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때 내가 겁쟁이였어. 반장이 너를 범인으로 몰고 갈 때 나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까봐 두려웠어. 임신 사실을 알고도 내 옆에 서지 못했어. 성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과로 바뀌는 건 없어. 지난 7년은 돌아오지 않거든.
넌 도망갔고 난 혼자 낳아서 키웠어. 은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성우는 그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침묵했습니다. 도윤이가 내 아들 맞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확신에 찬 진술이었어요. 은정의 손이 잠시 멈췄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도윤이는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누군지 알 권리가 있어. 성우의 말에 은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아이 정서 안정이 먼저야. 갑자기 나타난 아빠라는 존재가 도윤이에게 어떤 혼란을 줄지 생각해 봤어?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슬쩍 이쪽을 보기 시작했어요. 성우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법적으로도 내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어. 양육비, 의료비, 교육비 돈 얘기야? 지금까지 혼자서도 잘해왔어. 은정의 목소리에 자존심이 상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카페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와 딸로 보이는 부녀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은정의 시선이 그 모습에 머물렀습니다.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도윤이도 저런 모습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우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할 수도 있어. 특히 남자아이는 필요하다고 해서 봐주면 돼. 상처받을 가능성은 생각 안 해? 은정의 반박이 거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자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럼 유전자 검사라도 해봐. 확실히 하고 나서 결정하는 게 아이 상처부터 생각하라고 했잖아. 은정이 성우의 말을 자르며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어요. 멀리서도 두 사람의 험악한 분위기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얘들아, 왜 이렇게 딱딱하게 앉아 있어? 영숙이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했어요.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진짜 책임은 오래 버티는 거야. 한순간의 감정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영숙의 말에 두 사람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말이 핵심을 찌르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자. 은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부로 엄마 친구 신분으로만 인정해줄게 하지만 도윤이 앞에서는 절대 아빠 얘기 꺼내면 안 돼. 아이가 혼란스러워하면 바로 중단할 거고.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천천히 해보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윤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 이건 아이를 위한 실험이야.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성우가 정말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언제부터 시작할까?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 공원에서 1시간만. 그것도 내가 지켜보는 상황에서만이야 좋아. 성우의 대답에 은정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영숙의 말처럼 진짜 책임은 오래 버티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미션은 엄마 친구 역할. 제대로 해내기네. 카페를 나서면서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실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도윤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약간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만나는 게 낯선 모양이에요. 성우가 쇼핑백에서 하나씩 꺼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신 게임기, 비싼 로봇 장난감, 브랜드 운동화까지 은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다 뭐야? 아이에게 선물하려고 준비했어. 약속했잖아. 과한 선물은 안 된다고. 은정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성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쇼핑백을 다시 정리했어요. 미안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때 도윤이 성우의 바지 주머니에서 삐죽 나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뭐예요? 성우가 주머니에서 꺼낸 건 딱지 몇 장과 고무줄, 그리고 작은 공기돌 주머니였어요. 80년대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전통 놀이도구들이었습니다. 아, 이건 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야. 혹시 해볼래?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게임기보다 딱지가 더 신기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딱지가 뭐예요? 바닥에 놓고 다른 딱지로 뒤집는 놀이야. 한번 해볼까? 성우가 잔디밭에 딱지를 놓고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팔을 크게 휘둘러 딱지를 내리치자 바닥에 딱지가 뒤집어졌어요. 도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와. 나도 할래요. 도윤이 딱지를 들고 성우를 따라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성우가 무릎을 꿇고 도윤의 손목을 잡아 자세를 교정해줬습니다. 이렇게 팔을 쭉 뻗고 손목은 스냅을 주면서 몇 번 시도 끝에 도윤이 처음으로 딱지를 뒤집었습니다. 됐다. 엄마 봤어요? 도윤이 은정을 향해 뛰어가며 자랑했어요. 은정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비싼 장난감보다 이런 소박한 놀이에 더 즐거워하는 아들의 모습이 예뻐 보였거든요. 이어서 공기놀이를 해봤습니다. 성우가 5개의 작은 돌을 손바닥에 올리고 하나씩 던져 올려받는 걸 보여줬어요. 도윤은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금세 요령을 익혔습니다. 선생님, 저보다 잘하시네요. 어렸을 때 누나랑 많이 했거든. 성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웃음이 자연스러워 보여서 은정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1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도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근처 매점에서 비눗방울을 사서 불어보기 시작했어요. 크고 작은 비눗방울들이 바람에 날려 공원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저 큰 거 잡을 거예요. 도윤이 큰 비눗방울을 쫓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이 나서 계속 뛰어다니다 보니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은정이 그 변화를 즉시 알아챘습니다. 도윤아, 잠깐 쉬자 하지만 성우가 더 빨랐어요. 도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윤아, 천천히 숨 쉬어보자. 입으로 바람 빼듯이. 후 성우가 시범을 보이며 호흡을 유도했습니다. 도윤이 따라하자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스페이서 있어? 성우가 은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은정이 가방에서 흡입기와 스페이서를 꺼내자 성우가 능숙하게 연결해줬어요. 이렇게 입에 물고 천천히 깊게 들이마셔. 하나, 둘, 셋. 성우의 차분한 지도 아래 도윤이 약물을 흡입했습니다. 몇 분 후 아이의 숨소리가 완전히 안정되었어요. 고마워. 은정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의 빠른 대처에 감사함을 느꼈거든요. 당연한 일이야. 성우가 대답하며 도윤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어요. 은정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핸드폰으로 음성 메모를 남겼어요. 첫 만남 도윤이 웃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짐. 천식 발작 시 대처도 적절했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 또 만나면 안 돼요?
딱지 더 배우고 싶어요. 은정은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약속은 엄마가 정하는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늘 성우의 모습이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아이를 대하는 태도는 진심 같아 보였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조심스럽긴 했지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마음 한구석에 심어진 것 같았어요. 월요일 오전 은정은 도윤을 유치원에 보낸 후 이모 영숙의 반찬 가게로 향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 자리한 작은 가게는 이른 시간부터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어머, 우리 은정이 왔네. 어서와. 영숙이 미역을 손질하던 손을 닦으며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가게 한쪽에서는 할머니 고객이 시래기나물 무침을 맛보고 있었어요. 이거 간이 딱 맞네.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것보다 낫겠어. 호호. 시래기는 무조건 참기름 많이 넣고 마늘도 듬뿍 넣어야 해요. 영숙이 할머니에게 조리 팁을 알려드리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정성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은정아, 커피 한잔 하자. 영숙이 뒷간에서 인스턴트 커피를 타와 은정에게 건넸어요. 달콤한 믹스커피의 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토요일에 어떻게 됐어? 그 의사 선생님 만난 말이야. 나쁘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좋아하더라고요. 은정이 대답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영숙이 은정의 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무언가 눈치챈 듯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복잡한 얼굴이야? 믿어도 될지 모르겠어요. 또 실망하게 되면 은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성우의 모습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잠깐의 연기였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영숙이 은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도 한 번쯤 누군가에게 기대봐.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기댔던 사람한테 부러졌는걸요. 은정의 대답이 쓸쓸했어요. 고등학교 때 성우에게 느꼈던 배신감이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단골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 누룽지를 달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오늘 손주 취업 면접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영숙이 누룽지를 포장하며 물어봤습니다. 합격했어요. 우리 손자가 드디어 회사에 들어가게 됐네.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었어요. 영숙도 덩달아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누룽지는 서비스로 더 넣어드릴게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은정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런 세대를 넘나드는 희노애락이 시장의 일상인데 자신은 너무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후에 미용실로 돌아온 은정은 첫 손님을 맞으면서도 계속 영숙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기대해도 될까 하는 마음과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 도윤을 재우고 난 후 은정은 책상에 앉아 장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계산해 봤어요. 미용실 임대료, 도윤 학원비, 의료비, 생활비를 빼고 나면 저축할 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주 응급실 비용이 부담스러웠어요. 다행히 의료보험이 적용되긴 했지만 그래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었거든요. 계산기를 두드리며 은정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모든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도 컸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성우에게서였습니다. 오늘 도윤이 걸음수가 평소보다 줄었더군. 컨디션 괜찮아? 은정이 당황했습니다. 성우가 어떻게 도윤의 걸음수를 알고 있는 걸까요? 잠시 생각해보니 토요일에 성우가 도윤에게 준 작은 팔찌가 생각났어요. 스마트워치였구나 싶었습니다. 은정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를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사생활 영역까지 침범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괜찮아. 오늘 유치원에서 체육 활동이 적었을 뿐이야. 짧게 답장을 보낸 후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성우가 정말 도윤을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실로 가서 잠든 도윤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로운 아이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라도 도윤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어. 아직은 성우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기회는 줘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의 말처럼 진짜 책임은 오래 버티는 것이니까요.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긴 했지만 혼자만의 무게를 조금씩 나눠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토요일 세 번째 만남을 위해 은정은 성우와 구체적인 규칙을 정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 조건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첫째, 선물은 2만 원 한도 내에서만. 둘째, 간식은 반드시 계란 알레르기를 고려할 것. 셋째, 귀가 시간은 오후 5시 엄수. 이 규칙들 꼭 지켜야 해. 알겠어. 약속할게. 성우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은정은 성의를 느낄 수 있었어요. 이날 목적지는 시립미술관, 어린이 체험관이었습니다. 도윤이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고 하니 성우가 제안한 곳이에요. 미술관에 들어서자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벽면, 가득히 걸린 화려한 그림들과 아이들이 직접 만질 수 있는 체험 도구들이 가득했어요. 와, 여기 정말 커요. 도윤이 뛰어다니며 이것저것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아이의 뒤를 따르며 안전에 신경 쓰고 있었어요. 어린이 프로그램 시간에 맞춰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강사 선생님이 별과 달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자고 했어요. 도윤이 크레파스를 들고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화지에 노란 별 여러 개를 그리고 그 옆에 초승달을 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윤이 성우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있다면 같이 별 보러 갈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성우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은정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거든요.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성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시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미술관을 나오는 길에 은정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용실 단골 고객이기도 한 수정이었습니다. 은정아, 동창회 준비 모임이 다음 주 이때 너도 올 거지? 글쎄, 바쁠 것 같은데. 이나영이 총무 맡아서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어. 그때 못 온 사람들 다 모이기로 했다더라. 이나영이라는 이름을 들은 순간 은정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전화를 끊은 후에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괜찮아? 성우가 은정의 표정 변화를 눈치채고 물어봤어요. 응, 괜찮아. 은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성우는 뭔가 상황을 알아챈 것 같았어요. 미술관에서 나오자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급하게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우산 하나만 사면 될까? 성우가 물어보자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투명한 비닐 우산 하나를 사서 세 사람이 나눠 썼어요. 어른 둘과 아이 하나가 작은 우산 아래 다닥다닥 붙어서 걸으니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이 가운데서 두 어른의 손을 각각 잡고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을 거예요. 은정은 그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 현관에 도착했을 때 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도 우리랑 김치찌개 먹으면 안 돼요? 엄마가 끓이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은정의 얼굴이 당황스러워졌어요. 아이가 성우를 집안으로 들이고 싶어 한다는 건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도윤아, 선생님은 바쁘실 거야. 괜찮아, 시간 있어. 성우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시간이 늦었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우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에 도윤아, 오늘 정말 재밌었어.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나요. 도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성우가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이와 성우가 가까워지는 게 다행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관계가 어디까지 발전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거든요. 집에 들어와 도윤을 씻기며 은정이 물어봤습니다. 도윤아, 선생님과 시간 보내는 거 어때? 좋아요. 선생님이 재미있는 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엄마보다 그림도 잘 그려요. 도윤의 대답에 은정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질투심이 들었어요. 아이가 자신보다 성우를 더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스쳤거든요. 그날 밤 도윤을 재우고 난 후 은정은 오늘 찍은 사진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그리는 도윤, 우산 아래서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 사진 속 도윤의 표정이 평소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이나영이 주최하는 동창회, 점점 가정적인 분위기로 변해가는 만남들, 모든 게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금요일 저녁 7시 한강뷰가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고등학교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은정은 오랜 고민 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어요. 도윤은 영숙 이모가 봐주기로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7년이 흘렀지만 대부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어색했어요. 어머, 김은정. 이나영이 반가운 척하며 다가왔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이 진해졌고 옷차림도 화려했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 무언가 계산적인 느낌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지? 응, 그럭저럭. 은정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나영과 마주하니 고등학교 때의 불쾌한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테이블에 앉자 이나영이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많이 변했네. 그런데 우리 반장 김태준이는 안 왔나? 태준이는 늦는다고 연락 왔어.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김태준이라는 이름을 들으며 긴장했어요. 그는 고등학교 때 자신을 가장 괴롭혔던 아이였거든요. 그때 성우가 레스토랑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정이 그의 모습을 보자 더욱 긴장했어요. 성우도 은정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박성우까지. 이제 정말 다 모였네. 이나영이 박수를 치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은정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식사를 하며 옛날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대부분은 즐거운 추억들이었지만 은정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언제 그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은정아, 너 그때 일 기억나? 이나영이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며 말했습니다.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일 말이야? 은정이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지갑 도난 사건 말이야. 그때 정말 난리였잖아. 이나영의 목소리에 묘한 흥미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했습니다. 옛날 일 왜 그런 걸 들추냐? 한 동창이 말렸지만 이나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야, 한 번은 털어놓고 가야지. 그때 진실이 뭔지 다들 궁금하지 않아? 그 순간 또 다른 동창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카카오톡 단체방에 동영상 파일 하나가 올라왔어요. 이거 봐. 학교에서 오래된 CCTV 파일을 찾았어. 모든 사람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영상이었어요. 교실에서 누군가가 다른 학생의 가방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이 선명해지자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김태준이었습니다. 반장이었던. 그가 은정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이거 태준이잖아.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 김태준을 의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은정을 의심하는 분위기였거든요.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7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성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은정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내가 네 편에 서지 못했어. 진심으로 미안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나도 의심했어. 증거도 없으면서 그냥 분위기에 휩쓸렸어. 정말 미안해.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사과는 과거를 바꾸지 못해. 은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오늘을 가볍게 하긴 하네. 그 말에 성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용서받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은정의 마음이 조금은 풀렸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이나영이 도끼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정아래. 아빠는 누구야? 혼자 키우고 있다면서?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이나영의 질문에는 아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아, 그런 식으로 나오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이나영의 말에 은정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어요. 가방을 챙기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성우가 급하게 뒤따라 나왔어요. 은정아, 잠깐만. 뭐 더 할 말 있어? 은정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오늘 일로 뭔가 달라질까 해서. 성우의 말에 은정은 잠시 멈춰 섰어요. 오늘 그의 공개 사과는 분명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달라지는 건 없어 하지만 고마워. 은정이 택시를 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 자리에 서서 택시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은정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드러난 진실, 성우의 사과, 그리고 이나영의 악의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의 억울함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우에 대한 마음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동창의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도윤이 일찍 일어나더니 은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 떠 있었어요. 엄마,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면 좋겠어. 갑작스러운 직설적인 말에 은정이 당황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도윤아,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 친구들은 다 아빠랑 같이 축구도 하고 영화도 봐. 나도 그러고 싶어요. 도윤의 말에 은정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7년 동안 아이에게 충분히 해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빈자리는 어머니가 채워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바쁘신 분이야.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라. 은정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젓더니 더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언제든 연락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성우가 아이에게 직접 연락을 허용했다는 건 약속했던 경계선을 넘어서는 일이었거든요. 오후 2시 약속된 만남 시간에 성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일찍 와서 미용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일찍 와서. 약속 시간은 공원에서였잖아. 은정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성우가 미묘하게 경계선을 침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래, 미안해. 그냥 도윤이 일찍 보고 싶어서. 성우의 대답이 솔직해서 오히려 은정은 더 경계심이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깊이 개입하기 시작한다는 신호 같았거든요. 공원에서 놀던 중 도윤이 갑자기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서 저녁 먹고 가세요. 엄마가 김치찌개 끓여줄 거예요. 은정이 깜짝 놀라 도윤을 불렀지만 성우가 먼저 대답했어요. 정말? 그럼 내가 뭘 가져갈까? 약속한 범위만 은정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성우의 표정이 살짝 실망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성우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윤리교육. 필수 참석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보호자와의 개인적 연락 빈도에 대한 규정, 사적 만남 자제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의사로서의 직업적 경계선과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개인적 욕망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영숙이 은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도윤이 좋아하는 붕어빵을 들고 있었어요. 은정아, 요즘 표정이 왜 이래? 이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우가 너무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은정이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영숙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이의 직접적인 요구, 성우의 경계선 넘나들기,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는 마음까지. 그 사람 변해 보여도 확실히 확인을 해보렴. 7년 전에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 영숙의 말이 현실적이고 냉정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도윤이가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 마음도 중요하지만 엄마인 내가 확신이 서지 않으면 안 돼. 아이는 어른의 결정을 따라갈 뿐이야. 그날 밤 은정은 도윤의 7년간 생일 영상들을 편집하며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첫 번째 생일부터 7번째 생일까지 모든 영상에는 도윤과 은정, 그리고 영숙만 나와 있었어요. 성우가 없는 7년의 기록들을 보며 은정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혼자서도 잘해왔다는 자부심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아버지라는 존재를 빼앗아온 것은 아닌지 죄책감도 들었어요. 영상 속 도윤이 생일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고 있었습니다. 3살 때는 로봇 갖고 싶어요. 4살 때는 키 크고 싶어요.
5살 때는 엄마 아프지 마세요였어요. 하지만 6살 생일 영상에서 도윤이 말한 소원은 달랐습니다. 아빠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가 언제부터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성우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도윤이 많이 웃었어. 고마워. 짧은 문자였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보니 늦가을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성우와 함께 그렸던 별 그림이 생각났어요. 아이가 아빠가 있다면 같이 별 보러 갈 수 있을 텐데라고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은정은 복잡한 마음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모든 것이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아이의 기대, 성우의 적극성, 그리고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까지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화요일 새벽 2시 도윤의 거친 기침 소리에 은정이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심한 기침이었어요. 아이의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펄펄 끓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괜찮아? 도윤이 대답 대신 더 거칠게 기침을 했습니다. 숨쉬는 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쌕쌕거리는 소리에 가래 끓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은정이 급하게 청진기를 가져와 도윤의 가슴에 대보니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물이 차 있는 듯한 수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도윤의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어요. 입술도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옷 입자 병원 가야겠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트리아지에서 산소 포화도를 재니 88%였어요. 평소 98%를 유지하던 도윤에게는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즉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말하며 도윤을 촬영실로 데려갔어요. 은정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성우가 엑스레이 필름을 들고 나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흉막 삼출이 의심돼 폐 주변에 물이 찬 것 같아. 성우의 설명에 은정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단순한 천식 악화가 아니라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혈액 검사 결과도 나왔어. CRP가 15로 올라 있고 백혈구 수치도 높아. 염증 수치가 상당히 심각해. 의학적 수치들이 나열될 때마다 은정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7년 동안 도윤의 천식을 관리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항생제 치료부터 시작하고 흉수천자가 필요할 수도 있어. 흉수천자? 폐 주변의 찬물을 빼내는 거야. 소아에게는 부담이 큰 시술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해. 성우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은정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이가 그런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흉부외과와 협진 요청할게. 소아 전문의와 함께 진료하는 게 좋겠어. 성우가 다른과 의사들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성우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보호자분, 설명드릴게요. 흉부외과 의사가 와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소아용 흉관 삽입술이나 비디오, 흉관경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은정은 어려운 의학 용어들 사이에서 길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성우가 다가와 더 쉽게 설명해 줬어요. 간단히 말하면 2가지 방법이 있어. 작은 관을 넣어서
물을 빼내거나 내시경으로 직접 들어가서 치료하는 거야. 어떤 게 더 좋아? 도윤이 상태로는 관을 넣는 방법이 덜 부담스러울 것 같아. 하지만 최종 결정은 네가 해야 해. 은정의 손이 떨렸어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펜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놓친 건 없었나? 은정이 자책하며 물었습니다. 아이의 상태 변화를 미리 알아챘어야 하는 건 아닌지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니야. 이런 급성 악화는 예측하기 어려워. 내가 잘못한 게 없어. 성호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은정은 계속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때 영숙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은정아, 어떻게 된 거야? 이모, 도윤이가 은정이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영숙이 은정을 꼭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괜찮아. 우리 도윤이 강한 아이야. 영숙이 가방에서 간식과 보온도구, 보조 배터리를 꺼내 챙겨왔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온 거였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마치고 난 후 도윤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본 은정은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울지 마.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엄마를 걱정하는 아이의 모습에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자 은정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진 것 같았어요. 성우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번만은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수술 집도는 흉부외과가 해난 곁을 지킬 거야. 책임이라는 게 뭐야? 7년 전에도 책임진다고 했잖아. 은정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극한 상황에서 쌓여있던 감정들이 터져나온 거였습니다. 이번은 달라. 의사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끝까지 갈 거야. 성우의 대답에 은정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믿음은 사치였는데 오늘은 써볼게. 은정이 작게 중얼거리며 수술실 문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5시 흉부외과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표정은 안정되어 보였어요. 흉관 삽입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소아용 3번 사이즈를 사용했고 배액량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의사의 설명에 은정은 안도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른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이틀 정도는 중환자실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흉관을 통한 배액이 제대로 되는지, 폐 확장이 잘 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성우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해줬습니다. 쉽게 말하면 폐 주변에 찬 물이 잘 빠지고 있는지, 폐가 다시 제대로 펴지는지 확인하는 거야. 도윤이가 잘 견뎠어. 회복실에서 마취에서 깨어나는 도윤을 보니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이의 가슴에는 투명한 관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관을 통해 붉은빛이 도는 액체가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식이 또렷해 보였습니다. 응, 엄마 여기 있어. 은정이 도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이의 손이 평소보다 차가웠지만 손가락 움직임은 자연스러웠어요. 중환자실로 이동한 후 본격적인 관찰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심전도, 산소 포화도, 혈압, 체온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알람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렸지만 대부분 정상 범위 내의 변화였습니다. 면회 시간은 1시간씩 하루에 3번이에요. 손 위생 철저히 하시고 마스크도 꼭 착용해 주세요. 간호사가 면회 규칙을 설명해 줬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지시사항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어요.
성우가 네뷸라이저 스케줄을 짜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4번, 6시간 간격으로 해줘야 해. 흉관이 있는 상태에서는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해. 그의 모습을 보며 은정은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진짜 아버지처럼 아이를 걱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고마워 은정이 처음으로 성우에게 온전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쌓인 벽이 조금씩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 밤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흉관을 통한 배액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폐 확장 정도를 확인해야 했어요. 성우는 병원에 남아서 밤새 도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경 모니터 알람이 울렸어요. 산소 포화도가 잠시 떨어진 거였습니다. 간호사와 성우가 급하게 달려와 확인했지만 다행히 곧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잠시 몸을 뒤척이다가 관 위치가 변한 것 같아 다시 안정됐어. 성우의 설명에 은정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둘째 날 아침 흉부 엑스레이를 다시 촬영했습니다. 결과를 보니 폐 확장이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배액량도 어제보다 확실히 줄었어. 좋은 신호야 성우가 엑스레이 필름을 가리키며 설명해줬습니다. 은정도 의학 지식이 부족하지만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언제쯤 흉관을 뺄 수 있어?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결정할게. 배액량이 하루 50ml 이하로 떨어지면 제거할 수 있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주니 은정도 목표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영숙이 매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손주를 보듯 도윤을 챙겨주는 모습에 은정은 고마움을 느꼈어요. 우리 도윤이 정말 용감해. 이런 큰 수술도 잘 견뎠네. 영숙이 도윤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셋째 날 드디어 배액량이 목표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4시간 동안 총 30ml만 나온 거예요. 흉관 제거해도 될 것 같아. 오늘 오후에 뽑자. 성우의 말에 은정은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관을 빼는 과정도 아이에게는 부담일 테니까요. 아프지 않을까? 순간적으로는 아플 거야. 하지만 금방 끝나. 도윤이가 잘 견뎌낼 거야. 흉관 제거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도윤이 잠깐 찡그렸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제거 후 드레싱을 하고 나니 아이의 표정이 훨씬 편해 보였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꾸준함이 아이를 지켜 성우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서 은정은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게 되었어요. 내가 7년 동안 혼자 해온 일들이 정말 대단해. 나도 이제부터 함께 할게. 성우의 말에 은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함께 갈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넷째 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도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며칠 만에 듣는 아이의 밝은 웃음이 은정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도윤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천만에 우리 도윤이가 용감했어. 성우가 대답하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 순간 은정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고. 일주일 후 목요일 오전 퇴원 허가가 나왔습니다. 도윤의 흉부 엑스레이에서 폐 확장이 완전히 정상화되었고 혈액 검사 수치도 모두 안정권에 들어왔어요. CRP가 0.5까지 떨어졌어. 염증 수치가 거의 정상이야. 성우가 검사 결과를 보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 15까지 올랐던 수치를 생각하면 놀라운 회복이었어요. 회복실 유리창 너머로
도윤이 침대에 앉아 손가락으로 별 모양을 그리며 깨어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술 후 처음으로 보는 아이의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별 그리기 배웠어요. 도윤이 유리창을 통해 은정에게 손짓으로 보여줬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공중에 오각형을 그리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은정은 처음으로 성우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일이야. 이제 시작이야. 성우의 대답이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단순히 의사로서의 치료가 아니라 앞으로 함께 해나가겠다는 다짐이었어요. 퇴원 준비를 하며 성우가 상세한 케어 지침을 적어줬습니다. 손 위생 수칙, 마스크 착용법, 네뷸라이저 스케줄까지 빼먹지 않고 정리해놨어요. 하루에 4번, 정확히 6시간 간격으로 해야 해.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 밤 12시 구체적인 시간까지 정해주니 은정도 집에서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았어요. 약물도 정확한 용량으로 써야 해. 살부타몰 2.5mg, 부데소나이드 0.5mg 조합으로 갈게. 의학적 디테일을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에서 은정은 성우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퇴원하는 날 도윤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 로비로 나왔어요. 일주일 전 응급실로 실려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웠어요. 도윤이 성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이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이 성장한 것 같았어요. 우리 도윤이가 정말 용감했어. 앞으로도 약 잘 챙겨 먹고 컨디션 관리 잘하자. 성우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이 자연스럽고 따뜻해 보였어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도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정말 우리 아빠 같았어. 은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이가 성우를 통해 아버지의 존재를 느꼈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내 밤에도 계속 저 지켜봐 주셨어요. 무서울 때도 손 잡아주시고. 도윤의 말에 은정은 새삼 성우의 헌신을 깨달았어요. 병원에서 보낸 일주일 동안 그가 얼마나 아이를 위해 애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영숙이 미리 와서 청소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도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도윤이 잘 돌아왔네. 많이 힘들었지? 이모 할머니 안 힘들었어요. 선생님이 계속 옆에 있어서요. 도윤의 대답에 영숙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봤어요. 저녁 시간에 첫 네뷸라이저 치료를 했습니다. 성우가 알려준 대로 정확한 시간과 용량을 지켜서 하니 도윤도 익숙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꾸준함이 아이를 지켜. 성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핵심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을 재우고 난 후 은정은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아이의 응급 상황에서 시작해서 수술, 회복, 그리고 퇴원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성우가 함께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핸드폰으로 성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첫 네뷸라이저 잘했어. 도윤이도 컨디션 좋아. 곧 답장이 왔어요. 다행이야. 혹시 이상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밤에라도. 그 문자를 보며 은정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아이의 건강을 함께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고마웠어요. 다음 날 아침 도윤이 일찍 일어나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이 정말 예뻐요. 일주일 전만 해도 숨쉬기 힘들어했던 아이가 이제 하늘을 보며
예쁘다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 정말 예쁘다. 은정도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성호에게서 또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외래 예약 잡아뒀어. 정기 검진 받자. 은정은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 고마워.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아이의 건강을 함께 지켜줄 사람이 생긴 거였어요. 퇴원 후 2주일이 지난 금요일, 은정과 성우는 병원 가족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옆방 놀이치료실에서 상담사 선생님과 함께 있었어요. 오늘 도윤이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지.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 며칠간 두 사람은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할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은정이 준비해온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진실 공개 계획이 단계별로 적혀 있었어요. 첫째, 서서히. 둘째, 엄마 아빠 동시 설명. 셋째, 질문 제한하지 않기. 넷째, 당장 동거나 결혼은 안 해. 다섯째, 6개월 후 재평가. 성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마지막 두 조건이 중요해. 난 급하게 생각하지 않아. 도윤이가 편안해하는 게 우선이야. 고마워. 솔직히 아직도 무서워. 은정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7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상담사가 도윤을 데려왔습니다. 아이는 놀이치료실에서 가져온 작은 가족 인형들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도윤아, 엄마랑 성우 선생님이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대. 상담사가 자리를 정리해주고 나가자 방 안에는 세 사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은정이 도윤을 무릎에 앉히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성우 선생님이 내 아빠야. 도윤이 순간 멈춰서 은정과 성우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짜요? 정말 제 아빠예요? 아이의 눈에서 기쁨과 혼란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성우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응, 진짜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널 사랑했어. 도윤이 잠시 울다가 갑자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뭐가 달라져요? 순수한 질문에 두 어른이 당황했어요. 아이에게는 복잡한 어른의 사정보다 앞으로 달라질 일상이 더 궁금했던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엄마랑 살고 아빠는 주말에 만나는 거야. 하지만 이제는 비밀이 아니야. 은정이 최대한 쉽게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도 저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픈 때도요? 물론이야. 항상 걱정하고 있어. 성우의 대답에 도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상담이 끝나고 병원 로비로 나오자 성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온 문자였어요. 보호자와의 개인 연락 빈도 문제로 소명 일정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괜찮아. 성우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은정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아니야.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내 아들의 보호자니까. 성우의 말에 은정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게 오히려 편했어요. 병원 로비 포토존에서 첫 공식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도윤이 가운데 서고 양쪽에 은정과 성우가 자리했어요. 사진 속 도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이제부터 도망가지 마. 은정이 성우에게 말했습니다. 7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는 된 것 같았어요. 끝까지 갈게. 성우의 대답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도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친구들한테 아빠 있다고 말해도 돼요? 응, 이제 말해도 돼.
은정의 대답에 도윤이 기뻐하며 뛰었어요. 그날 저녁 영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도윤의 반응을 궁금해했던 거예요. 도윤아, 기분이 어때? 좋아요. 이제 아빠도 있고 이모도 있어요. 도윤의 대답에 영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많아졌네. 밤에 도윤을 재우며 은정이 물어봤습니다. 아빠 생긴 게 어때? 신기해요. 그런데 엄마는 왜 이제야 말해줬어요? 아이의 질문에 은정은 잠시 말을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웠거든요. 어른들 사정이 복잡했어. 미안해, 괜찮아요. 이제 알게 됐으니까. 도윤의 순수한 용서에 은정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 날 토요일 성우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아빠로서 방문하는 거였어요. 아빠. 도윤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성우에게 달려갔습니다.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오늘 뭐 하고 싶어? 공원 가서 딱지하고 별 그림도 그리고 싶어요. 도윤의 대답에 성우가 웃었습니다. 좋아, 다 하자. 은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았어요.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3개월 후 3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시장 골목에 따스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영숙의 반찬 가게 앞 작은 테이블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영숙이 준비한 미역국과 도윤의 알레르기를 고려해 계란 대신 녹두로 만든 녹두전이 상에 올라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세심한 배려가 담긴 식사였어요. 아빠, 이거 맛있어요. 도윤이 녹두전을 한 입 베어 먹으며 말했습니다. 성우에게 아빠라고 부른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은정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소리였어요. 영숙 이모 할머니가 특별히 만들어주신 거야. 성우가 대답하며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이 이제는 자연스럽고 익숙해 보였어요. 식사 후 도윤이 갑자기 성우에게 스페이서를 건네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시험 볼게요. 사용법 기억해요? 지난 몇 달간 성우는 도윤의 천식관리법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스페이서 조립부터 호흡법 지도까지 이제는 은정만큼이나 능숙했습니다. 물론이지. 이렇게 연결하고 천천히 깊게 들이마시기. 성우가 진지하게 시범을 보이자 도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돌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 든든했거든요. 다음 생일 때까지 우리 규칙 지키면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3개월 전 정했던 6개월 후 재평가 시점이 절반쯤 지나고 있었어요. 그 다음 얘기해보자. 성우가 은정의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급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지금의 속도가 세 사람 모두에게 적당했습니다. 영숙이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책임은 오래 버티는 거라더니 이제 좀 믿을만한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세 사람은 시장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각자 다른 속도로 걷고 있었어요. 도윤은 어린아이답게 종종 걸음으로, 은정은 차분한 걸음으로, 성우는 긴 다리 때문에 보폭을 줄이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바뀌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기하게도 세 사람의 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졌어요. 도윤이 가운데서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고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이번에는 숨길 것도 없고 조심스러워할 것도 없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재밌었어. 그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아빠랑 스페이서 시험놀이요.
그리고 녹두전도 맛있었어. 도윤의 대답에 은정과 성우가 동시에 웃었습니다. 횡단보도를 다 건너고 나서 성우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 병원 정기 검진 잊지 마. 응, 알고 있어. 은정의 대답이 편안했습니다. 이제 병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았어요.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함께 관리하는 일이 되었거든요. 집 앞에 도착해서 헤어질 시간이 되자 도윤이 아쉬워했습니다. 아빠, 다음에 언제 와요? 다음 주 토요일에 올게. 약속해요? 약속해. 성우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도윤이 자신의 새끼손가락과 걸었습니다. 작은 약속이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을 재우고 난 후 은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보니 지난 몇 달의 변화가 새삼 놀라웠어요. 핸드폰에 성우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도윤이 많이 웃었어. 고마워. 은정이 답장을 보냈어요. 나도 고마워. 내일 네뷸라이저 시간 잊지 마.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은정에게는 가장 큰 변화였어요. 7년 동안 혼자 걱정하고 혼자 결정했던 일들을 이제는 누군가와 나눌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도윤이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엄마, 공기가 정말 좋아요. 천식이 있는 아이가 공기 좋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은정은 새삼 깨달았어요. 그래, 정말 좋다. 은정이 도윤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엄마, 우리 행복하죠? 도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은정이 깜짝 놀랐습니다. 응, 행복해. 저도 행복해요. 이제 가족이 많아졌거든요. 아이의 말에 은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7년 동안 부족한 게 있었을까봐 걱정했는데 도윤은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병원 윤리위 소명 결과 나왔어. 어떻게 됐어? 특별한 문제 없다고 나왔어. 환자의 아버지로서 당연한 관심이었다는 거지. 은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야. 이제 정말 당당할 수 있겠어. 그날 저녁 은정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믿음은 사치가 아니라 매일 갚아나가는 생활비였어. 7년 전에는 몰랐던 일이야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사랑은 순간의 약속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이구나. 도윤이가 행복하다고 했어. 나도 행복해. 창밖으로 보니 별이 하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윤과 성우가 미술관에서 함께 그렸던 별 그림이 생각났어요. 그때 도윤이 아빠가 있다면 같이 별 보러 갈 수 있을 텐데라고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확실하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노을빛처럼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노을빛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공유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